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에이전트가 저렇게 로컬 안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에이전트들을 내가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이 크류 AI도 있고 랭그래프도 있고 오토젠도 있고 구글의 ADK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이들을 이들을 한 프레임워크 간에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들 간에 통합된 에이전트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 때문에 나오는 게 A2A 프로토콜입니다. A2A 프로토콜은 다양스럽게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IBM이 내놓은 ACP라든지 시스코가 내놓은 여러 가지 기존의 에이전트 프로토콜들을 A2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의 프로토콜들을 다 혼합을 저기 이제 포괄을 시켰고 합의가 된 프로토콜입니다.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구글의 에이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보시면 내가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각 롤들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그 채용 플랫폼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뒷조사도 해가지고 다 해줘 이거예요 요청사항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채용 플랫폼 에이전트에다 호출하고 그 뒷조사하는 에이전트한테 호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있는지 SNS로 나온다. 그런 걸로 검증까지 해주는 예,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에이전트가 A2A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먼저 소싱을 합니다. 에이전트들을.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 적합한 에이전트들을 찾는 과정이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Capability Discovery라고 되어 있는데 각 에이전트들은 자기의 명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채용 플랫폼을 찾아서 걔한테 호출을 해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여기는 휴먼 인터벤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 플랫폼이 어, 이 정보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컨피던스가 부족하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그 휴먼에게 에스킹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휴먼 인더 루프로. 그래서 그 질문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데 채용을 그냥 포지션은 알겠는데 느 지역의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니라고 이 에이전트가 이 호스트 에이전트한테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UI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미국 시간으로 3시간 이내에 그 내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줘라고 답을 해주고 있죠. 사용자는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채용 플랫폼에서 관련된 사람을 대략 찾아가지고 여기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니고시에이션도 하네요. UI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내놓는 그 결과물을 아이프레임으로 나는 받겠다라고 그런 니고시에이션을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해서 요 화면 내는 요 내부는 아이프레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합이 되었고 그 여러 가지 멀티파트로 된 산출물들을 리턴해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용 되는지 보니까 업데이트를 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 라운드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의 세부적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라. 그래서 뭔가 뭐 종교에 문제가 있는지 뭔가 좀 그죠? 이상한 사람들은 골치 아프가 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미래가 A2A가 그리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얘는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호스트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고 여러 하나 이상의 리모트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이 얘가 호출을 필요할 때 얘를 했다가 얘를 했다가 그 앞서 이제 크루 AI의 역할이 얘라고 보면 그 거기에 매달려 있던 에이전트들은 로컬 에이전트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현재 크루 AI에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예, 크루 AI가 이런 호스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ADK, 구글의 ADK는 이 기능을 아마 더 빨리 내놓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프레임워크가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이걸 직접적으로 아까 MC, 그 툴로 이 에이전트 하나를 이렇게 포장시켜서 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시게 될 거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든지 발견을 한다든지 UI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까지 휴먼 인더 루프를 어떻게 할지 이러한 프로토콜이 정의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2A 오브젝트 모델인데요. 그 에이전트 카드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력서 같은 거예요.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카드, 그러니까 명함이죠. 그래서 내 에이전트 이름이 뭐고 나는 어떻게 생겼고 나를 호출하려면 어떤 URL을 엔드포인트로 호출하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캐퍼빌리티와 스킬은 다른데 스킬이 그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 거고 캐퍼빌리티는 호출을 했을 때 비동기 호출이 가능한지, 뭐 스트림업을 한지, 결과를 나중에 콜백도 해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케이퍼빌리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그젠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그젠플, 이게 이제 리퀘스트를 받을 때 자연으로 받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그 구문들이 이제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생겼겠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그젠플을 가지고 요렇게 나를 쓰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그젠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A2A에다가 실제로 런타임 상에서, 얘는 이제 빌드 타임에서 쓰는 거면, 런타임 상에서 태스크라고 하는 어, 생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테이터스를 받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를 받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진행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온 메시지를 여기다 받는 거고요. 아티팩트는 결과물입니다. 산출물 결과물을 받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멀티파트로 돼 있고 그 안에는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 이벤트로 업데이트를 받아서 지금 태스크의 진행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스크의 진행 상태를 업데이트 받는 거고 아티팩트 결과물 산출물이 결과가 파이널로 나왔을 때 혹은 중간에 업데이트 될 때 그것을 태스크 아티팩트 업데이트 이벤트로 받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 내 화면에서는 그 에이전트를 호출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서는 그 화면을 갱신시켜 주는 것이고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툴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보고해 주는 용도로 우리는 클라이언트에서는 UI에서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A2A 오브젝트 모델이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MCP와는 전혀 다른 프로토콜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시퀀스를 보면 먼저 에이전트의 원격 에이전트는 이런 well-known 에이전트 제이슨이라고 하는 URL에 자기의 이력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다가 클라이언트는 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해야 되지 파악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호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중간중간 받아서 상태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를 받아서 내 UI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결과물이 튀어나오면 결과물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MCP와 에이전트 A2A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포장하는 단위고 MCP는 단순히 툴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2A 내에서 실제 구현체 내에서 MCP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위 에이전트 내에서 MCP를 쓰는 거고요. 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완전하게 사람처럼 자연으로 일을 받아서 자기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을 포장할 때입니다. 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때.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MCP까지 연동되면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롱러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MCP와 다르게 상당히 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2A 서버에서 중요한 게 태스크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스토어에다가 A2A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저장해 놓고 다음에 세션에 들어왔을 때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컨텍스트 아이디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진행 상태를 그 코릴레이션 그 진행 상태의 그 키를 그 어느 세션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실행되면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잡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때는 이 A2A를 실제 그 구글이 내놓은 SDK를 가지고 코드 레벨에서 또 다뤄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간단히 프로세스 GPT를 기반으로 해서 에어비앤비 플래너 예제라고 하는 거를 저희 그 연구원들께서 한번 라이브로 실습을 좀 보여주실 겁니다. 그 데모를. 그 내용은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이제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입력을 고객이 주면, 에어비앤비 A2A는 숙소 검색을 하고요. 여기는 A2A로 된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 에이전트고요. 여기는 A2A로 포장된 브라우저 유즈 A2A 서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동작하는 만큼 왔다 갔다 아마 하면서 보여줄 텐데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기업계획 레포트로 작성을 한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지금 우리 오순영 연구원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A2A 플래너 예제를 예, 보여주십시오. 네, 에어비앤비 플래너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도 정의에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를 A2A 에이전트 추가 탭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는 저희 내부 서비스 파드에 올려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URL을 입력하면 해당 에이전트의 카드에 등록된 내용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 카드에서 직접 읽어온 정보 드리겠죠. 네, 에이전트 카드 이제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정보를 조회해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하단에 등록이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 정의 체계도에 등록해둔 에어비앤비 플래너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좀 롤 바인딩이 되고 실제 이제 유저가 확인을 해서 폼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폼 입력할 유저를 선택해주고 이제 여행 계획을 위한 일정 인원, 위치 등 폼 내역을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해당 폼 내역에서 일정과 인원 그리고 위치 정도까지만 참조를 하도록 프로세스 정의를 설계를 해서 그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을 때 네,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진행 중 상태에서 들어가서 에이전트에 맡기기라는 이제 모니터링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에어비앤비 에이전트가 이제 해당 참고 정보들을 가지고 검색을 진행하게 되고 지금 이 검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살짝 검색이 만족스럽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피드백을 넣어서 다시 검색을 요청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다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날씨 검색 에이전트 네, 탭에서 한번 진행 상태를 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네, 예, 설명을 좀 브라우저 유즈 브라우저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찾거나 그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입력했던 그 정보들대로 그 관련 정보를 찾아오기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내용이랑 이전에 입력한 거랑 현재 필요한 값들을 참고해서 브라우저에서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동작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브라우저 화면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가 동작을 완료하면은 그 브라우저 서버 내부에 파일로 결과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파일로 생성된 결과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다 모아서 실제 우측에 있는 결과 입력,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알맞는 결과를 뽑아내도록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내리시면은 실제로 동작한 최종 결과 URL도 나오고, 네, 저런 식으로 날짜 정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저 정보들을 합쳐서, 네, 실제 결과가 표시되도록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제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각 액티비티에서 그냥 에이전트가 완료한 것을 완료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냥 자동으로 저것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도 아마 검색 내역이 예, 네, 이렇게 나온 이렇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저 내용을 예, 그냥 사람이 이 부분은 그냥 채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직접 에이전트가 채워 넣게 우리는 설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기간에 어떤 숙소에서 날씨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뭐 어떤 일을 하고 날씨가 맑으면 어떤 일을 할지 여행 계획 레포트를 앞서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는 어, 기업들이 이제 자기의 서비스를 이런 A2A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웹을 통한 커머스가 이제 벌어질 겁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개입을 다 했어야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웹은 사람이 들어가서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뭔가 트랜잭션이 벌어진다고 보면, 미래에는 이제 그 자연으로 된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내놓은 비형식적인 것들, 언스트럭처드하고 서로 비표준, 그 표준을 맞추지 않아도 그 텍스트에서 그 의미를, 시멘틱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LLM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웹을 통한 여러 그 트랜잭션이, 커머스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온라인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